여러분 안녕하십니까? EBS 초대석 정관용입니다. 그야말로 너튜브로 대표되는 영상 채널의 시대입니다. 검색해보면 어마어마하게 많은 동영상들이 쏟아져 나오죠. 재미있는 것도 많고 아주 귀중한 정보도 많고요. 자, 그런데 이제는요, 단순히 이게 검색하고 동영상을 찾아 즐기는 것이 아니라 나도 내 채널을 운영하고 싶다, 이런 크리에이터를 꿈꾸는 분도 많고 도전하는 분도 많아졌습니다. 상위 1%의 연간 수입이 8억이 넘는다는 그런 보도도 나오고 말이죠. 그래서 바로 이런 현상을 본격적으로 연구하고 책까지 펴내신 교수님을 초대했습니다. 문화와 기술의 접목을 가르치고 계신 이주현 교수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원래 광고학 전공하셨고, 네네. 그리고 기업체에서 그쪽 관련 일을 쭉 하셨고, 예, 맞습니다. 그죠? 네. 그리고 학교로 옮긴 지는 얼마나 되셨습니까? 학교로 옮긴 지는 이제 6년 차가 되고 있으니까 그죠? 짧지는 않대요. 네. 근데 일선 회사에서 마케팅이나 광고 이런 쪽 담당하시다가 이제 학교로 와서 학생들 가르치면서 야, 요즘 세상이 이게 동영상 채널의 세상이다. 나는 이걸 본격적으로 연구해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은 거예요? 그 전부터도 사실은 동영상 플랫폼, 동영상 채널에 대한 관심은 많이 있었고요. 관심을 갖게 된 계기를 간단히 말씀을 드려본다면, 일단 인터넷이라는 게 생기면서 사람들이 점점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네. 그러면서 그 와중에 동영상 플랫폼이라는 게 생기면서 그렇죠. 동영상을 보는 시간도 많아지고 했는데, 네. 재미있는 현상을 제가 발견한 게, 동영상 플랫폼이라는 거는 사실 개인이 올릴 수 있잖아요. 누구나 올릴 개인이 수 있죠. 누구나 올리고 누구나 보고, 그리고 또 누구나 그걸로 인해서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그야말로 민주주의라는 표현이 어울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정말 유명한 이 연설 중에 뭐 그런 거 있었잖아요. 뭐 of the people, by the people, for the people이라고 그렇죠. 링컨 링컨의, 대통령의 예. 연설이 있는데, 그런 것처럼 정말 소비자에 의한, 소비자를 위한 플랫폼이 생겼구나라는 걸 처음 느끼게 된 게 이런 동영상 플랫폼들이었는데요. 네. 말하자면 누구나 만들고 누구나 보고, 그러면서 이 옛날 같은 경우에는 방송사나 영화사에서 정말 잘 설계된, 정말 이 큰 비용을 들이는 콘텐츠나 영상을 만들어서 최대한 여러 사람이 보게 해야 하는 그런 그렇죠. 사업 프로세스, 사업 모델이 일반적이었죠. 그런데 이제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보지 않더라도 내가 작은 비용과 작은 자원을 들여서 영상을 만들고 이거를 어느 정도 사람들이 봄으로써 네. 제가 크리에이터 입장에서는 수익을 얻을 수도 있고, 동시에 예. 크리에이터들이 마치 지금의 연예인처럼 이 영향력을 조금씩 쌓아나가는 과정을 보게 된 인플루언서가 거죠.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요. 그런 상황을 보면서 동영상 플랫폼이 인터넷 이후에 또 어떤 면에서는 세상을 변화시키고 있구나. 맞아요. 이런 부분을 알아보고 싶어서 사실 학교에 오기 전부터도 동영상 플랫폼의 영향, 앞으로의 잠재력, 네. 미래에 대해서 네.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동영상 플랫폼의 스타가 이제는 뭐 그냥 방송에도 진출하고, 그렇죠. 동시에 이제는 과거 방송에서 열심히 활동하던 사람들도 너도 나도 다 자기 개인 채널을 만들어서 또 하고 있고, 맞습니다. 이 경계가 없어진 것 같아요. 모든 국민이 방송사 아닙니까? 바로 그렇죠. 모든 사람들이 방송사라는 그 모토로 만들어진, 현재 전 세계에서 가장 큰 동영상 플랫폼의 이름도 네.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너 하는 거 말이죠. 그렇죠. 예, 네. 맞습니다. 이게 우리 국민 통계를 보니까 월 평균 33시간 이 플랫폼을 본다. 하루 1시간 이상. 네. 이거 젊은 층으로 가면 훨씬 더 많을 거 아닙니까? 아무래도 그렇습니다. 예. 또 나이 좀 든 세대들은 검색을 할 때 그래도 문자 검색을 많이 했는데 문서 검색. 네. 요즘 특히 초등학생이나 젊은 층들일수록 지식에 대한 정보 검색도 전부 동영상으로 한대요. 맞습니다. 왜 그런 변화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실제로 검색 엔진의 순위를 보더라도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검색 엔진은 미국에 있는 일반적인 텍스트, 글자 위주의 검색 엔진이 있었죠. 그런데 현재는 그 회사에서 만들어낸 동영상 플랫폼이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검색 엔진이다라는 예. 이야기가 수치로 나올 정도인데요. 예.
아무래도 사람들이 글자로 검색을 하는 경우에는 제가 그걸 신경 써서 읽어야 하잖아요. 읽으면서 이 중에서 내가 어떤 부분에 내가 원하는 정보가 있는지를 찾아야 하는 그런 것들이 불편하다 아니면 좀 번거롭다 이렇게 느끼는 시대가 되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는 정말 요리법이 됐든 네. 아니면은 어디에 여행 갔을 때 뭘 할까 아니면은 어떤 누구를 만날 때 어떤 식으로 옷을 입어야 하는가 정말 별별 종류의 질문에 대해서 그러니까요. 이런 동영상 플랫폼한테 물어보는 거죠. 그런데 동영상 플랫폼이 어떤 면에서는 일반적인 검색 엔진, 글자, 텍스트로 나타내는 검색 엔진보다 더 깊은 정보를 보여주거나 더 방대한 정보를 알려주진 않습니다. 아무래도. 그런데도 불구하고 검색을 동영상 플랫폼에서 하는 이유는 훨씬 재미있게 그리고 나랑 조금 더 관련된 것처럼 그리고 내가 그 검색 결과를 보는 것 자체가 즐거운 거죠. 그런 식으로 되기 때문에 설사 아주 정확한 정보가 나타나지는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거를 보면서 또 다른 엔터테인먼트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요소가 충분하기 때문에 동영상 검색이 점점 더 늘어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검색해서 그 결과치를 확인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훨씬 더 많이 걸리지 않을까요? 그럴 수도 있는데요. 이 텍스트로 나오면은 쭉 이렇게 넘기면서 필요한 것만 싹 보면 끝나는데 동영상은 몇 분 이상을 꼭 봐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텍스트로 보실 때에도 그 어느 부분에 내가 원하는 정보가 있는지를 찾아야 하는 수고로움이 있고요. 동영상 같은 경우에는 요즘은 검색 엔진이 많이 발달을 해서 어느 부분에 가면은 몇 분, 몇 초 부분에 가면 그 정보가 있어라고 알려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것도 미리 사전에. 네네. 네. 근데 뭐 지금 우리가 이제 검색으로 얘기 시작했지만 뭔가 지식을 얻기 위해 필요한 뭐를 얻기 위해 검색하는 거 말고 그냥 즐기는 그게 더 많은 거 아닌가요? 어때요? 소비 행태를 좀 연령대별로 분석해 주시면 어떻습니까? 연령대별로 소비 행태, 동영상 플랫폼에서 어떤 콘텐츠를 주로 보느냐에 대한 조사들이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사실 저는 그 연령대별로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보는 게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인 것이 왜요? 거의 모든 연령대에서 예능, 엔터테인먼트 이런 쪽의 콘텐츠, 이런 영상에 대한 선호가 가장 높게 나타납니다. 예능 오락이 1등이에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교수님께서 말씀을 하신 것처럼 재미있는 영상을 찾아보고자 하는 이런 이 욕구, 니즈는 연령을 가리지 않는 거죠. 다만 예능 오락 이런 카테고리를 1등으로 놓고 그 다음에는 뭘 보느냐에 따라서는 연령별로 조금씩 차이가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전 연령대 1등은 예능 오락. 네. 그리고 물론 그런데 예능 오락이라고 하더라도 10대가 좋아하는 예능 오락의 채널들과 4, 5, 60대가 좋아하는 예능 오락의 채널은 조금씩 다를 수는 있겠죠. 다르겠죠. 그렇지만 아무래도 범주로 봤을 때는 그렇다는 말씀이고요. 두 번째나 세 번째로 소원하는 장르 혹은 카테고리를 보면 10대 같은 경우는 음악이라든지 아무래도 음악 쪽에 대한 뮤직비디오 이런 쪽에 대한 선호가 높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고요. 20대가 되면서부터는 뭐 패션이라든지 뷰티라든지 아니면 그때부터는 먹방 같은 일상 속에서의 엔터테인먼트를 조금 더 좋아하는 그런 경향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30대부터는 경제라든지 재테크 아니면 좀 더 일상 속의 경제 같은 것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심오하거나 복잡한 경제학 같은 거는 아니더라도 내 일상 속에서 내가 알아두면 좋을 것 같은 그런 경제 관련 뉴스 이런 것들을 찾아보는 경향이 높아지고 그런 경향이 40대까지 높아지다가 50대부터는 운동이라든지 건강관리, 건강과 운동 이런 주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50대와 60대를 우리가 보통 제가 회사를 다닐 때도 어떤 시장 조사를 할 때 4, 5, 60대 아니면 5, 60대, 60대 이상 장년 혹은 노년 뭐 이런 단어로 묶어서 한 묶음으로 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는데 지금은 굉장히 다르고요. 예전에는 말하자면은 10년, 20년 전이라면 그때 당시의 60대, 70대 어르신들께서는 인터넷 뭔지 모르시고 스마트폰을 사용할 줄 모르시거나 그래요. 이런 경향이 분명히 있었습니다만 지금은 사실은 지금의 50대, 60대, 70대는 굉장히 영향력도 있고 자유자재로 이런 기기를 다루고 물론 10대만큼은 아닐지 모르겠지만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게 이런 IT를 모른다라고 말할 수 없는 그런 세대가 되어 있고 굉장히 다양한 검색과 다양한
콘텐츠 소비 활동을 하고 있는 계층입니다. 60대 같은 경우는 재미있는 게 건강과 이 운동 같은 경우는 50대보다 당연히 더 높게 나타나고요. 관심이 높게 나타나고 그리고 음악에 대한 음악? 선호가 굉장히 높게 나타나는 것을 저희가 재밌게 본 적이 요새 또 있습니다. 트로트 열풍이 영향을 미친 거 아닐까요? 저희는 그렇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도 있겠죠. 예, 굉장히 실제로 이 트로트 쪽에서 인기 있는 이 아티스트 가수분들이 있잖아요. 예. 이런 분들이 콘서트 티켓 거의 뭐 구하기가 어렵죠. 값이 어마어마하대요. BTS만큼 구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 이것도 그런 분들, 그런 가수들의 콘텐츠가 굉장히 많이 퍼나름을 네. 당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그런 음악에 대한 콘텐츠 니즈 이런 것들이 굉장히 잘 표현되고 있고 사실은 그런 트로트 때문에 60대 이상의 콘텐츠에 대한 니즈가 생겼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지 않고 콘텐츠에 대한 니즈는 항상 있었는데 최근 등장하고 있는 이런 상대적으로 젊은 트로트 가수분들이 그런 60대, 50대, 70대 중장년층의 가려운 곳을 정말 잘 긁어줬다. 그래서 지금처럼 엄청난 성공을 거두고 있다라고 저희는 해석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음악을 검색해서 들을 수 있는 스트리밍을 전문으로 하는 그런 채널들도 기존에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근데 요즘은 이것들 다 제쳐두고 동영상 채널에 들어가서 노래 제목 검색하면 백발백중이거든요. 그렇죠. 예. 그죠? 예, 맞습니다. 근데 바로 이런 채널은 뭐 시대에 따라서 금방금방 바뀌죠. 지금이야 뭐 너튜브가 당연히 1등을 달리고 있지만 또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예언을 할 수는 없지만 당연히 왜냐면은 이 지금 세계에서 가장 큰 동영상 플랫폼이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창업한 지 20년 남짓, 네. 20년이 조금 안 됐습니다. 조금 안 됐을 정도로 역사가 길지 않은데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10년 후, 20년 후는 어떤 새로운 동영상 플랫폼이 또 세계 1위를 차지하고 있을지는 알 수가 없죠. 그렇지만 저 같은 경우는 현재의 이 지배적인 동영상 플랫폼의 위상이 줄어들거나 혹은 크게 문제가 그러니까 많이 사그라들 것 같지는 않다. 여전히 지배적인 지위를 유지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는 이유가 있는데요. 예. 가장 많은 콘텐츠를 갖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렇죠. 가장 많은 콘텐츠를 그게 아주 잘 만들어진 이른바 웰메이드라고 하는 그러니까 고비용, 고품질 영화 같은 그런 영상이든 아니면은 정말 집에서 옛날에 홈비디오라고 했죠. 저희가 예. 뭐 스마트폰 있기도 전에 정말 아무나 찍는 그런 정말 이상한 영상들, 이상하다기보다는 사소한 영상들까지도 정말 이런 것들이 모두 쌓여 있는 상황인데 네. 이게 사실은 단순히 콘텐츠가 많기 때문에 볼 게 많아서 힘이 있다라고 보는 게 아니라 그 콘텐츠들을 어떤 사람들이 보고 있고 어떤 사람들이 어떤 이유로 시청을 하고 있고 이 사람들은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고 이런 것들이 다 데이터로 남죠. 계속 데이터로 남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 데이터를 모으고 있기 때문에 그 데이터를 이길 수 있는 회사가 등장하기 전까지는 그러니까요. 현재의 지배력은 쉽게 사그러들지는 않겠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뭐 기존에 있는 채널이 됐건 또 새로 생기는 채널이 됐건 거기에 또 사람들이 우글우글 모여가지고 계속 더 많이 이용하고 더 많이 생산하고 그래서 데이터가 쌓일 때까지 맞습니다. 그런 네. 얘기인 거죠. 네네. 네. 바로 이제 우리 교수님이 그런 걸 분석하셔가지고 어떤 개인 채널이 인기를 끌더라, 어떻게 해야 인기를 끌더라, 요거를 연구하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어찌 보면 지금 이 방송을 보고 계신 분 가운데서도 상당수가 아니 요즘 뭐 초등학생들의 이 희망 직업 1등도 크리에이터라는데 나도 한번 해볼까 뭐 이런 분들 많단 말이에요. 이제 그분들한테
자, 어떻게 해야 이게 인기를 끌고 대중에게 영향력을 미치는 그런 채널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제 오늘 그 노하우를 알려주셔야 되거든요. 참 섣불리 말씀드리기는 네. 굉장히 어려운 주제고 선무당처럼 들릴 수 있는 주제라서 조심스럽지만 저희 개인적인 제가 예, 그동안 그럼. 연구를 하고 조사 분석을 해본 결과를 예. 토대로 저희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려 본다면 네. 인기가 있어지는 채널 혹은 인기를 끄는 콘텐츠, 영향력이 있는 채널, 영향력이 있는 크리에이터, 신뢰받는 크리에이터는 사실은 다른 개념이라는 것을 먼저 저희가 알고 좋습니다. 접근하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인기와 영향력은 다르다. 네네. 뭐 쉽게 말해서 인기는 구독자 수나 클릭 수로 바로 나오는 거잖아요. 가장 쉽게 말하면 그렇습니다. 그렇죠. 네. 영향력은 뭘로 지수화할 수 있을까요? 그러면? 영향력 같은 경우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 크리에이터의 콘텐츠를 얼마나 많이 자발적으로 공유를 하면서 같이 다른 사람에게 이 의견을 전달하고자 하는가. 그러니까 퍼나르기. 얼마나 내가 퍼나르기. 그렇죠. 크리에이터의 의견에 공감하고 있는가. 이 크리에이터가 말하는 게 나랑 같은 얘기구나. 네, 그렇기 네. 때문에 이거를 내가 내 입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말을 해주는 것도 좋지만 알겠어요. 이 크리에이터를 빌어서 해주는 것도 좋겠다. 이런 식으로 퍼나르는 네. 그런 것들이 하나의 지표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뭐 가입자 수나 조회수는 인기, 네. 퍼나르기는 영향력. 단순히 말하면 그럴 수 있겠네요. 아주 단순히 말하면 그렇죠?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이제 네. 지금 우선 먼저 사실 가입자 수나 클릭 수가 많아야 돈이 많이 되지 않습니까? 퍼나르기 많다고 돈이 더 많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산술적으로 혹은 이론적으로는 어떤 동영상이 어떤 사용자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퍼날라졌다면은 조회수가 더 올라갈 가능성은 커지겠죠. 높아지죠, 물론. 예, 그렇지만 산술적인 이야기인 거고 진짜 그러니까 조회수를 높이는 그 자체에만 초점을 맞춘다면은 예. 사실은 다른 방법들이 굉장히 또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처음에 인기 있는 것과 신뢰받는 것, 인기 있는 것과 영향력 있는 것은 다르다라고 네, 말씀을 드린 네. 이 부분이 굉장히 조심스러운데요. 예. 인기를 끈다는 것은 조회수를 많이 올리고 그래서 제 수익을 높일 방법을 찾아내고 이런 것들이 제가 말하는 인기인데요. 인기를 얻기 위해서는 사람들이 듣고 싶어하는 이야기, 사람들이 믿는 이야기, 그게 심지어 가짜 뉴스라고 할지라도 그렇죠. 혹은 좀 자극적인 이야기 그런 식으로 사람들이 말초신경을 자극하는 이런 종류의 그렇죠. 콘텐츠를 만드는 경우에 굉장히 쉽게 조회수를 올릴 수는 그렇죠. 있습니다. 이게 말하자면은 부정적인 그렇죠, 어떤 그렇죠. 이 PR, 부정적인 사람들이 입소문을 통해서도 예, 조회수는 올라가니까요. 그러나 그거는 믿음을 주지 못하니까 네. 영향력이 높다고 말할 수 없다. 영향력이 장기적으로는 낮아지는 결과를 그렇죠. 초래하기 쉽잖아요. 결과적으로는. 예. 네. 그러면 이제 오늘 알려주실 거는 인기 있는 채널 만드는 법입니까? 영향력 있는 채널 만드는 법입니까? 인기는 당연히 있긴 있어야 하는데 인기만 바라볼 수는 없고요. 영향력 있는 채널을 만드는 것이 알겠어요. 저희가 생각하는 가장 이상적인 그렇죠. 방향이고 영향력 있는 채널을 갖는다는 것, 영향력 있는 크리에이터가 된다는 것은 당연히 인기가 따라옵니다. 따라오죠. 예. 장기적으로 보면 더더욱 그렇죠. 네네. 그렇죠. 그러면 그런 영향력을 기반으로 인기까지 확보하는 채널을 만들기 위해서는 무슨 단계가 필요하다고 하셨더라고요. 어떤 단계가 필요합니까? 모든 크리에이터, 동영상 플랫폼을 처음에 시작하려는 채널을 만들어서 시작하려는 사람들, 말하자면 저희 같은 일반인들이죠. 예, 예. 이런 사람들을 저희는 이 1단계 노바디라고 이야기를 노바디.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도 아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채널은 아무도 모르죠. 네. 지인이나 아주 친한 지인이나 가족 정도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가는 콘텐츠는 아마도 굉장히 어설프거나 누군가에게 보여주기 민망하거나 이런 수준일 거예요. 네. 근데 그런 단계를 거쳐서 어느 정도 자기가 그 크리에이터가 만들고자 하는 장르에서 조금씩 어느 사람이 알아보는 사람들이 있다. 내 주변 지인을 떠나서 다른 사람들이 내 채널에 대한 소문을 듣고 찾아오고 있다. 그러면 2단계 썸바디 somebody. 정도는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요. 예. 썸바디에서 조금 더 노력을 해서 이 장르라는 거는 역사에 대한 뭐 이야기를 해주는 채널의 장르가 될 수도 있고요, 먹방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ASMR이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코미디가 될 수도 있고, 여행이 될 독서일 맞습니다. 수도 있고 뭐 네네. 다 있죠. 예. 뭐. 그 장르에서 어느 정도 조금씩 사람들이 먹방은
누구가 있는데 이 사람도 들어본 것 같아. 이런 식이 되면은 그때쯤부터는 저희는 3단계 스페셜리스트. 전문가네요 이제. 예. 조금씩 완전히 그 먹방이라는 특정 장르를 대표하는 크리에이터라고는 할 수 없지만 그 크리에이터가 그 해당 장르에서 들어본 것 같아라는 정도의 영향력을 갖게 되는 거죠. 그 스페셜리스트 단계만 돼도 이제부터 좀 돈이 창출되는 거 아닙니까? 큰 돈이라고 할 수는 어쨌든, 없습니다. 예. 그렇지만 3단계 스페셜리스트만 되더라도 그때부터는 내가 사람들에게 내 채널을 좀 와서 봐줘라든지 그렇죠.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이미 갖고 있는 구독자들이 자기들끼리 입소문 아름아름 내고. 입소문을 퍼뜨리면서 다른 구독자를 모아오고 예. 또 그 정도로 이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찾아오는 채널이 되면 그때부터는 동영상 플랫폼에서도 검색 알고리즘이라는 걸 통해서 그 채널의 콘텐츠를 대중에게 노출시키는 그렇죠. 경우가 늘어납니다. 그렇죠. 그렇게 되면 또 그때부터는 순식간에 갑자기 올라가죠. 이 사람들이 어떻게 내 채널을 알고 왔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갑자기 구독자가 늘어나는 예. 경험을 할 수도 있고 하기 예. 때문에 예. 3단계만 되더라도 어느 정도는 자동으로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좀 더 빨리 늘어나는 네, 경험을 할 수 네.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4단계는 이게 몇 단계까지 저희가 있습니까? 6단계까지를 와. 생각을 했는데요. 아니 근데 3단계부터가 이 스페셜리스트면 더 궁금해져요. 4단계 뭡니까? 그러니까 이 4단계부터 5, 6단계는 사실은 온라인에만 국한되지 않는 이 사회 전반, 사회 문화적 전반적인 유명인 셀럽이 되는 으로 거죠. 가는 상황인데요. 맞습니다. 예, 그래서 4단계는 스페셜리스트를 넘어서 온라인 스타 혹은 스타라고 저희는 표현했는데 먹방이든 ASMR이든 여행이든 아니면 뭐 개인 브이로그든 이런 장르를 떠나서 이 동영상 플랫폼에는 누가 유명해? 그렇죠. 그렇죠. 저 동영상 플랫폼에서는 저 크리에이터가 유명해. 이런 식으로 이야기가 날 수 있을 정도면은 저희는 스타. 온라인 스타. 그 정도가 되면은 그때부터는 공중파가 됐든 뭐 신문이 됐든 기존의 전통적인 매체들에서도 다루죠. 섭외를 그렇죠. 하고 싶죠. 왜냐면은 그 사람들이 나오면 시청률이나 예. 구독률이 올라가니까요. 그때부터는 저희는 이제 셀러브리티. 그렇죠. 셀러브리티는 사실은 우리가 말하는 이 기존의 유명인의 개념과 다르지 않고요. 네. 그리고 마지막 6단계는 마지막은 저희가 아이콘이라고 명명을 했는데요. 아이콘. 예, 그러니까 유명한 것뿐만 아니라 시대의 아이콘. 맞습니다. 명사죠, 명사. 시대를 상징하는 어떤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인기만으로 예. 혹은 뭐 구독자가 많다 이런 것만으로 명사가 되는 건 아니고 다른 종류의 노력이 필요한데 어쨌든 어떤 사람이 동영상 플랫폼이라는 것을 통해서 인기를 얻고 이름을 알리면서 네. 쭉 어디까지 성장을 할 수 있을까를 생각을 해봤을 때 저게 6단계로 나눈 거고요. 알겠습니다. 네. 정말 개인이 노바디부터 시작해서 아이콘이 된 사례가 있나요? 아이콘까지 된 사례는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직은 없다. 예. 그러니까 아이콘이신 분들은 많지만 이분들이 동영상 플랫폼을 통해서 노바디부터 시작해서 성장을 해서 그 단계까지 이른 분들은 아마도 아직은 없지 않나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그냥 TV나 방송을 통해서 정말 대스타가 유튜브를 시작하면서 아이콘이 된 이런 경우들은 또 많이 있을 것이고요. 그렇죠. 예. 그렇죠. 예. 자, 이 노바디부터 시작해서 썸바디, 스페셜리스트, 스타, 셀럽, 아이콘까지 오는 과정 단계는 설명해 주셨는데 네. 더 중요한 건 어떻게 해야 거기 올라갈 수 있느냐거든요. 네. 자, 이제 노바디 수준한테 대답을 해주셔야 돼요. 네. 어떻게 하면 썸바디가 되고 스페셜리스트까지 갈 수 있나요? 동영상 플랫폼을 처음 채널을 개설을 하겠다라는 분들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 누구나 동영상 플랫폼을 개설을 하겠다는 분들은 10대든 20, 30, 40대, 50대, 60대 누구든 나중에는 내가 유명해질 거야, 유명해지고 싶다. 내가 유명해지면 뭘 해야지 이런 당연히 꿈을 갖고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 거기까지 가기는 굉장히 힘들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그 꿈에 사로잡혀서 그거를 못할 거라면 내가 중간에 그만해야 되겠다라고 그만두시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당연하죠. 그래서 몇 제가 편 올리다 많은 분 많아요. 맞습니다. 제가 모든 노바디 분들에게 공통적으로 항상 드리는 말씀은 노바디에서 썸바디로 가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장애물은 본인 자신이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예. 뭐냐면 뭔가를 찍으시잖아요. 스마트폰으로 찍으시든 뭐 찍으시든 당연히 본인의 마음에 안 듭니다. 어색하고요, 어설프고요. 예. 조명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마이크가 예. 이상하지 않은가, 아니면 내가 한 이야기지만 정말 재미가 없구나 이런 식으로 하시면서
찍은 다음에 안 올리세요. 내리거나 아니, 심지어 찍어 올렸던 거를 또 내리고. 이거를 조회수가 안 나와 구독자가 없다. 그럼 내리시는 어르신들도 왕왕 있으십니다. 그런데 제가 항상 그분들에게 드리는 말씀은 지금 뭐 100만, 500만, 1000만의 구독자를 갖고 있는 굉장한 크리에이터들도 첫 번째 그 사람들이 올렸던 첫 번째 콘텐츠가 있을 거잖아요. 그 콘텐츠는 굉장히 어설프고요. 네. 굉장히 말도 안 되고 지금 500만, 1000만의 이 영향력을 갖고 있는 이 장르, 분야와 다른 데서 시작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어쨌든 처음에 뭔가를 올리고 좌충우돌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어쨌든 멈춤 없이 계속 주기적으로 올리는 것을 쉬지 않았던 사람이 결국은 언젠가는 갈 수가 있는 거죠. 당연히 6단계, 뭐 5단계, 4단계를 가려면 2, 3단계를 거쳐야 하잖아요. 썸바디가 되시려면 2단계를 가시려면 어쨌든 내가 스스로 내가 이거를 올렸는데 사람들이 반응이 없네. 네. 내가 계속해야 되나? 이렇게 회의감이 드시는 그 시점을 극복하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아니 이거 너무나 당연한 말씀인 네. 게 중간에 포기하면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디든 가려면 계속해라. 1번. 그죠? 예,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굉장히 간단하네요. 저희는 그래서 보통 2달치의 영상은 미리 준비를 해놓고 시작을 하셔라. 보통은 그거를 저희가 이제 8편 정도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일주일에 한 편 정도로 올리는 일주일에 한 편, 예. 8편은 미리 만들어 놓고 네. 그리고 한 편씩 올려라. 그렇죠. 저희가 보통 이른바 세이브 원고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렇죠. 제가 예를 들어서 한 달치, 2달치를 네, 갖고 있고 네. 뭐 아프거나 여행을 가거나 그렇게 해서 제작을 못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네. 그럴 때 쓰라고 보통 세이브 원고, 세이브 영상이라는 맞아요. 것이 있는데 그거를 떠나서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은 어쨌든 8편 정도를 찍어 놓으십시오. 이 2달치는 찍어 놓으십시오. 네, 만약에 네. 일주일에 2편 올리겠다라고 하시면은 16편이 있어야 되겠죠. 그렇죠. 근데 이거를 찍어 놓고 그 다음에 채널을 개설을 하시는 거가 중요한 이유가 찍어 놓으시면요. 중간중간에 제가 용기를 잃거나 회의감이 들 때 또 계속 올리시게 됩니다. 일단 올려야 되죠. 그렇죠. 찍어놓은 게 있으니까. 절대로 16편, 8편을 한꺼번에 올리시는 게 아니고요. 예. 반드시 일정에 따라서 한 편씩, 일주일에 한 편씩 올리는 건데요. 그 일관성, 이 구독자 별로 아직은 거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동영상 플랫폼 회사에서 볼 때에도 지속한다는 이 거. 크리에이터는 주기적으로 올리는 성실한 크리에이터구나라는 이런 사인을 주는 것도 중요하거든요. 구독자뿐만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미리 만들어 놓고 민망하거나 창피하거나 어설프거나 이런 것은 전혀 신경 쓰지 마시고 계속 보면 올려라. 나아집니다. 계속 올려라. 네. 그리고 8편 만들어 놔서 2달 동안 아무것도 안 하고 한 편씩 올리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럼요. 계속 만드셔야죠. 한 편, 2편, 3편쯤 올리면서부터는 이걸 좀 수정해서 만들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렇죠? 네. 그러다 보면 무슨 편집도 좀 넣어야지, 자막도 넣어야지, 음악도 넣어야지, 조명도 뭐 이렇게 막 생각이 발전하죠? 네. 어떻습니까? 처음에는요, 저는 스마트폰 한 대만 갖고 시작하시라고 저는 항상 권합니다. 물론 나중에 수익이 생기고 혹은 이 크리에이터 본인이 더 열정을 갖고 더 많은 시간을 투자를 하겠다라는 생각이 드시면 그때부터는 정말 전문적인 편집 혹은 조명, 장비, 카메라, 마이크 이런 것들을 장만하시고 조금 더 잘 영상이 제작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시는 것도 좋지만 처음에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하고 내가 이걸 정말 잘 찍고 싶다. 정말 어디에 내놔도 부끄럽지 않은 영상을 찍고 싶다. 그러려면 어떤 카메라가 있어야겠구나. 이거를 생각을 하시다 보면 시작하시기가 너무너무 어려워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는 가장 간단한 스마트폰으로 하나로 시작하시고 그리고 별도의 조명 없이도. 네. 그런데 이제 3편, 4편 가다 보면 자기가 보이죠. 이왕이면 여기 전등불 하나 좀 켜놓을까? 이런 게 생각나지 않나요? 그렇죠. 전등불을 하나, 스탠드를 켜놓는다거나 이런 식으로 변화를 주어 보시는 거는 얼마든지 괜찮은 그리고 바람직한 시도라고 할 수 있지만 알겠습니다. 여전히 그 단계에서 새로운 조명을 한번 사보자. 새로운 마이크를 사보자. 이런 것까지는 추천을 해드리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가지고 있는 도구로 그냥 내가 좋아하는 거 찍어서 최소한 8편 미리 준비해 놓고 꾸준히 만들고 올리는 것이 1번이에요. 네. 2번은 뭐 하면 됩니까? 그러면 이제 썸바디 스페셜리스트 됩니까? 구독자들이 반응이 옵니다.
재미있다거나 아니면 재미없다거나 그러니까 악플도 있고 선플도 있고요. 뭐 굉장히 다양한 이 반응들이 있는데 첫째는 크리에이터가 너무 휘둘리시거나 일희일비하시면 안 되는 게 있습니다. 사실은 물론 사람들의 목소리는 들으셔야죠. 그런데 사람들이 이렇게 한다고 해서 이걸 바꾸거나 너무 이렇게 휘둘리시는 거나 아니면 상처를 받으시는 거 그거는 사실은 상처를 안 받을 수는 없어요. 누구나 상처를 안 받을 수는 없는데 최대한 담대하게 생각하고 하셔라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댓글에 일일비하지 마라. 예. 그리고 처음에는 내가 어떤 장르를 해보겠어라고 처음에 당연히 기획을 하고 시작을 하실 거잖아요. 그 기획이 완벽할 필요가 없습니다. 어떤 기획이나 어떤 전략을 크리에이터 본인이 갖고 계신다고 하더라도 그거는 하시다 보면은 사실 굉장히 변하기가 쉽습니다. 왜냐하면 시대도 변하고 사람들이 좋아하는 장르도 변하고요. 장르 안에서도 사람들이 똑같은 뭐 경제 정보다라고 하더라도 요즘의 트렌드는 경제 정보를 이렇게 전달해 주는 게 조금 더 좋은 것 같아. 인기 있는 것 같아. 이런 식으로 해서 내가 내 기획을 스스로 변경시켜야 할 경우가 많습니다. 네. 그렇기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유연한 자세를 갖고 어쨌든 나는 처음에 다양하게 시도를 해보겠어. 내가 경제를 한다고 해서 경제 한 가지 진짜 뭐 주식에 대해서 아니면 뭐 부동산에 대해서 이것만 하시는 것보다도 다양한 거를 다루면서 사람들의 반응이 어떤 쪽에서 더 긍정적인 반응이 오는지를 보시면서 이번에 이쪽 반응이 좋았으니까 이번에는 부동산을 좀 더 해볼까 이런 식으로 본인도 재미를 느끼셔야 하니까요. 또 이건 조금 의외예요. 저는 계속 한우물을 팔아 뭐 이런 게 답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군요. 네네. 소비자와 소통해야 되니까 네. 너무 한우물 쪽 가지 말고 이것도 한번 해보고 저것도 한번 해봐라. 네. 네. 한우물을 파는 경우도 물론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경우는 영향력이나 인기를 얻는 데는 아무래도 제한적일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사람들이 나 이거 듣고 싶어요라고 하는데 그거를 말을 해주는 크리에이터에게 아무래도 더 호감이 가게 마련이거든요. 네. 뭐 그렇다고 뭐 증권 보험 얘기하다가 갑자기 여행 얘기하고 갑자기 먹방하고 이러란 얘기는 아니죠? 예. 그렇게 너무 심하게 왔다 갔다 하시는 건 안 좋겠지만 어쨌든 본인이 하실 말씀이 있고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고 그거를 재밌을 필요가 없습니다. 본인이 재밌으시면 돼요. 제가 본인이 이야기를 하는 게 나 이거 재밌는데 이것만 느끼시면은 괜찮습니다. 그거를 내가 계속 일관되게 일주일에 한 번씩 할 수 있다라는 게 있으면은 그렇게 어쨌든 찍으면서 계속 올리시면 되는 거죠. 조금은 다양하게. 예. 그래요. 그 다음에는요. 또 있습니까? 댓글에 일희일비하지 마라. 조금은 두 번째는 다양하게 시도해라. 댓글에 일희일비하지 마라 해서 조금 확장된 말씀이라고 할 수 있는데 어떤 경우에 보면 사람들이 갑자기 늘어나거나 아니면은 사람들이 이런 콘텐츠를 좋아하니까 내가 이걸 계속 만들어줘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안 좋은 콘텐츠로 가는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자극적인 콘텐츠, 갑자기 조회수가 좀 나오더라. 예. 그러니 난 더 그쪽으로. 그러니까 경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도 예를 들어서 본인이 원래 갖고 있는 생각에 대해서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하다가 요즘 어떤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게 어떻게 해서 굉장히 안 좋다더라. 확인되지 않은 이야기를 자극적으로 했을 때 사람들이 갑자기 늘어난다. 폭발적으로 반응을 한다. 이런 것들에 이른바 맛을 들이시게 되면 어느 순간 갑자기 그런 자극적인 소재만 찾아가는 그런 크리에이터로 가시는 분들도 있었거든요. 실제로 지금 보면 정치 쪽에 그런 분들이 많죠. 엄청 정치도 많죠. 그렇고 경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전혀 검증되지 않은 그런 이야기, 규정들을 마치 진짜인 것처럼 이야기를 하면서 야, 위 투자하면은 큰 돈을 벌 수 있어라든지 그런 식으로 하면은 조회수는 늘릴 수 있습니다. 구독자 수도 늘리는 데 굉장히 유리할 거예요. 그런데 더 이상 성장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조금 가다 보면 줄죠 또. 신뢰에 기반한 채널이 아니기 때문에 언젠가는 줄어들거나 크게 안 좋아질 수가 있는 거고요. 바람직한 방식은 아니죠. 요즘 그 젊은 세대들은 자기 일상을 동영상으로 찍고 하는 게 뭐가 일상화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뭐 그냥 찍은 거 어차피 그냥 올리지 뭐 이렇게 해서 쉽게 좀 접근들 하시는 것 같은데 문제는 뭐 열심히 동영상 채널을 보는 건 좋아하시는데 엄두를 못 내고 있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특히 은퇴를 앞둔 분들이라든지 이런 분들 그런 분들한테 좀 조언이 될 만한 거 없어요? 중장년층 이상 분들한테? 제가 저희
부모님 세대분들에게 말씀을 항상 드리는데 제 또래 아니면 저보다 어린 세대들에게도 뭐 하는 이야기가 있는데 이 장년층 혹은 노년층 분들이 사실 스마트폰으로 영상을 찍는 것 자체는 어렵지 않습니다. 뭐 어색할 수도 있지만 어렵진 않죠. 어쨌든 찍으시라라고 말씀드렸던 첫 번째 제안은 여전히 유효하고요. 일단 찍어라. 특히나 노년층, 장년층에게 제가 드리는 말씀은 모든 사람을 만족시키는 콘텐츠, 내가 이 이야기를 하면 모든 사람이 나를 사랑해 주겠지 이런 주제는 없습니다. 없죠. 그렇기 때문에 무엇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저는 항상 권하냐면 자녀분들에게 저희가 이런 소재로 농담을 많이 하는데 왜 이 부모님들이 어느 순간 나이가 드시면 갑자기 카톡에서 영상을 자꾸 보내시거나 꽃 사진을 자꾸 찍어서 보내시거나 이런 농담들 많이 하잖아요. 근데 또 그런 것들을 받아보면 자녀들은 또 굉장히 이런 거 왜 보내셨어요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런 내용들이 사실 또래분들한테는 굉장히 잘 받아들여지는 이 영상이나 사진이잖아요. 예. 그런 식으로 내 또래에게 얘기를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말씀을 하시면 됩니다. 이 동영상 플랫폼이라는 이 현상의 특징은 예전에는 TV나 영화를 하나, 영상 프로그램 하나 찍으면은 최대한 많은 사람이 좋아하고 많은 사람이 봐야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제작비를 회수를 해야 하는 그런 비즈니스 모델이었다면 동영상 플랫폼은 이런 걸 누가 보겠어 싶은 것들도 분명히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왜냐하면 굉장히 개인화되고 파편화된 이런 채널이거든요. 이상한 걸 올려도 보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영상들도 있기 때문에 어떤 내용을 말씀을 하시려고 하든지 간에 친구분들한테 말씀을 하시듯이 대화를 나누시듯이 내가 이런 얘기를 하고 싶어서 그런 것들을 자연스럽게 찍어서 올리시면 사람들은 봅니다. 네. 또래 집단에게 대화하든 그 자세가 가장 출발이죠, 사실. 지금 이제 곧 퇴직을 앞둔 그 동료 교수님들이 그렇게 자문을 요청한다면서요? 그분들은 왜 이 학교 퇴직한 후에 교수님이 그 채널을 만들려고 할까요? 요즘 동영상 플랫폼에 보면은 교수님들이 하고 계시는 인기 있는 채널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경제나 뭐 정치는 물론이고 건축 쪽도 있으시고 뭐 천문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양자 물리학, 생물 정말 많은 분야의 교수님들이 자신의 전문 분야를 강의를 하실 수 있는 분들이잖아요. 그런데 평생 강의를 해온 분들이고요. 학생들한테 강의하듯이 하시는 게 아니라 일반인들이 재밌게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내용을 정말 자연스럽게 풀어내는 채널들이 많은데 또 많이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보시면서 제가 만나 뵀던 교수님들은 굉장히 저명한 대학교의 저명한 인문학 쪽 하시는 교수님들이셨는데 저 친구보다는 내가 더 잘할 것 같아라는 생각을 하셨던 것 같고요. 그리고 실제로 갖고 계시는 이야기보다도 굉장히 많겠죠. 그런데 또 한 가지 재미있다고 제가 생각을 했던 지점은 이 교수님들께서 은퇴를 앞두셨으니까 이제 연배가 꽤 있으시잖아요. 그런데 카메라 앞에서 뭔가를 이야기를 한다는 게 굉장히 낯선 경험이죠. 그럼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 얼굴도 굳고 해본 적도 없고. 그렇죠. 그런데 근데 코로나 때. 맞아요. 코로나 시국에서 모든 학교가 강제로 카메라 앞에서 강의를 하십시오라고 시킨 거죠. 그러면서 굉장히 많은 교수님들이 실제로 카메라 울렁증을 극복을 다 했고요. 제 주변에 있는 많은 교수님들도 이제는 너무 자연스럽게 조명과 음향 장비를 세팅을 하시면서 정말 이 편집까지 하시면서 자연스럽게 하는 분들이 많아진 걸 봤는데 그런 식으로 이 교수님들이 내가 한번 이런 채널 해보고 싶은데 어때?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꽤 있으셨습니다. 경험을 해봤으니까. 엄두를 못 내는 게 아니라 나도 한번 해볼 수 있으니까. 그리고 평생 강의를 남한테 해온 게 그분들의 직업이니까 누구보다 쉽게 할 수 있겠네요.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그런 분들, 교수님들한테 저는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첫째는 강의하듯 하셔도 됩니다. 괜찮습니다. 구독자는 없을 겁니다. 근데 재미있게 하셔도 되고요. 근데 재미있게 하셨다고 구독자가 반드시 늘진 않습니다. 근데 오래 하세요. 오래 하시면 반드시 늡니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쭉 말씀을 들으니까 방금 이제 교수님 얘기뿐 아니라 2달치는 미리 만들어 놓고 해라. 중간에 포기하지 마라. 그리고 본인이 재밌는 걸 해라.
구독자 는다고 너무 뭐 일희일비하지 마라. 네. 이 말은 그러니까 결국 성공하는 채널을 만들고 유지해온 분들은 결국 자기가 좋아하는 걸 꾸준히 하다 보면 그게 대중에 먹히면 성공하는 거군요. 네. 한마디로 말하면 그런 거군요. 네. 예전에는 일반 대중이 개인이 영상이라는 콘텐츠를 만들어서 또 다른 대중에게 보여줄 기회라는 게 없었잖아요. 없었죠. 이게 동영상 디지털 동영상 플랫폼이라는 게 나오면서 가능해진 현상인데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사실은 내가 뭔가를 찍는다, 카메라로 촬영을 하고 녹음을 한다, 이게 가장 큰 마음속 장벽일 뿐이지. 알겠습니다. 그것만 극복하시면은 예. 얼마든지 하실 수 있는 게 정말 많다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등산 좋아하시는 분은 어차피 등산하는 거 가면서 찍어라. 그럼요. 먹는 거 좋아하시는 분 어차피 먹을 거 먹으면서 찍어라. 강아지랑 노는 거 좋아하시는 분 어차피 노를 거 찍어라. 네, 그리고 누가 보든 말든 일단 꾸준히 올려라. 네, 결국 성공한 사람들도 그렇게 시작했다. 네, 이 말이군요. 네. 조금 용기가 나네요. 그나저나 우리 이주영 교수님은 개인 채널 갖고 계세요? 저는 아직은 안 갖고 있습니다. 왜요? 이런 걸 연구하시면서 본인도 하셔야죠. 굉장히 많은 분들이 저한테 똑같은 질문을 하세요. 그러니까요. 저는 사실은 제가 하고 싶은 일이 지금은 유튜브보다 다른 좀 더 재밌는 일들이 있어서 미뤄두고 있는 것뿐이고 아마 몇 년 안에는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어떤 장르로 하실 건가요? 학교 강의하듯 하실 건가요? 저는 이쪽이 이제 강의 같은 이런 장르보다는 제가 이제 사업을 원래 했었던 그리고 이 경영이나 마케팅 쪽을 했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분야에서 조언 아니면은 전략이 필요한 분들을 만나서 그런 분들과 같이 이야기를 하는 그런 채널을 하면 좋겠다라고 생각은 하고는 있습니다. 네. 빨리 좀 만들어 보세요. 궁금한데요. 만들면 제가 제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아주 재밌는 말씀, 유익한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결국은 스스로가 즐거워야 하는 것, 스스로가 재밌어야 하는 것, 이게 가장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즐겁고 재미있어야 부담감 없이 쉽게 도전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도 한번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 또 뵙죠. 안녕히 계십시오.